안녕하세요. 영어 독립 채널 썰 투 잉글리시 코치 댄입니다. 영어 독립 채널 썰 투 잉글리시는 당신의 영어 독립을 지원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라는 언어는 이 세상에는 불확실한 것이 있고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을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 불확실한 것을 표현하는 뉘앙스가 바로 이 추측의 뉘앙스고 영어라는 언어는 이 추측의 뉘앙스를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조동사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상황과 확신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추측의 뉘앙스를 사용하는데요. 앞선 두 개의 컨텐츠를 통해서 will을 사용한 심중도 없고 물중도 없지만 나의 육감에 의존한 자신감만큼은 100%인 추측의 뉘앙스를 설명드렸었고 또 may와 can을 사용한 나의 마음의 심증이 있어서 그 심증을 기반으로 심증을 베이스로 한 50% 정도의 확신이 있는 추측의 뉘앙스를 설명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물증이 있을 때 구체적인 물증이 있고 강력한 물증이 있을 때 이 물증에서 비롯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추측을 영어라는 언어가 어떻게 조동사 must를 활용하여 표현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물증으로부터 비롯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영어라는 언어가 어떻게 조동사 must를 활용하여 이 물증으로 비롯된 강력한 확신 있는 추측을 표현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심증으로 하는 추측 그리고 육감으로 하는 추측과 비교해보고 함께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육감으로 하는 추측, 우리가 will로 표현하는 추측의 뉘앙스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ill로 하는 추측은 사실은 추측의 뉘앙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직감의 뉘앙스라고 설명드리는 게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자의 직감과 같아서 물증도 없고 심증도 없지만 갑자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을 때 남편을 잡을 때 남자친구를 잡을 때 오는 그 쎄한 촉 있잖아요. 그 촉을 우리는 보통 will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밥 먹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라고 말하면은 이상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 촉 있잖아요. 그 촉을 우리는 will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상황을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남자와 여자가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자에게 뭔가 촉이 왔습니다. 여자에게 뭔가 지금 남자가 숨기는 게 있고 거짓말 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이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 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이런 뉘앙스를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You'll be lying to me right now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심증은 있을 때 영어라는 언어가 어떻게 can과 may라는 조동사를 사용하여 이 심증에 의거한 추측을 표현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고등학교에 같은 반에 재학을 하던 친구 중에 전창걸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창걸이라는 친구가 어울리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양아치였고 하나같이 전부 다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같이 전부 다 담배를 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창걸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모르긴 몰라도 같이 다니는 친구들을 보니까 아마 창걸이도 뭐 금묵자학이라고 하니까는 담배를 피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진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창걸이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흡연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창걸이도 뭐 같이 다니면 담배를 피겠네 라고 나의 마음에 심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심증에 의거한 추측은 영어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He may smoke 아니면 He could smoke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will로 하는 추측이 즉 우리의 육감에 의거한 우리의 육감에 기반한 이 추측이 우리에게 아무런 물증도 없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심증도 없지만 말하는 사람만큼은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100%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추측이라는 것입니다. 물증도 없습니다. 심증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육감을 100%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무언가에 대한 심증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심증으로부터 비롯된 추측을 우리가 can과 may로 표현을 할 때는 우리에게 100%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증뿐이 없기 때문에 한 50%의 확신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뉘앙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은 심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크게 자신의 추측을 외친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옛말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인 물증에 의거한 강력한 추측을 영어라는 언어가 must라는 조동사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창거리라는 친구 이야기이고 실화입니다. 당시 우리 반 담임 선생님 성함이 최성일 선생님이셨습니다. 최성일 선생님은 담당 과목이 영어이셨고 영어는 별로 잘하지 못하셨지만 그 당시에 주먹은 굉장히 잘 사용하셨습니다. 하루는 학급 전체에 소지품 검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창거리라는 친구의 소지품을 아주 꼼꼼히 검사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도 창거리라는 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창거리라는 친구는 선생님한테 찍힌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소지품 검사는 소지품 검사를 하기 전에 미리 알려줬었기 때문에 이 창거리라는 친구도 학교에 담배와 라이터를 가져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딱히 별일 없이 그냥 잘 넘어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갑자기 담임 선생님께서 창거리라는 친구의 마이를 가져와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마이 주머니를 뒤집어 보는 겁니다. 마이 주머니를 뒤집어 보니까 오바로크 사이에 담배가루가 빼곡하게 전부 다 박혀 있었던 거죠. 창거리라는 친구가 담배를 필 거라는 심증이 갑자기 강력한 물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담임 선생님께서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창거리라는 친구의 따귀를 날리시더니 10초 후에는 이 창거리라는 친구가 교실 뒷문 쓰레기통 옆에 처박혀서 선생님한테 밟히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때 당시 저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20년이 훌쩍 넘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선하게, 아주 선명하게 저의 머릿속에 그 기억이, 그 장면 하나하나가, 밟히는 창거리가 비명을 지르던 그 모습이 저의 귀에 선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 최성일 선생님께서 창거리를 밟으면서 하시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담배가루 봐봐 이 새끼야, 너 담배 피잖아, 너 담배 피는 게 분명하잖아 라고 말하면서 창거리를 막 밟아대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표현을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must라는 조동사를 활용하여 you must smoke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must라는 조동사를 마주하게 된다면 무엇 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무의 뉘앙스를 떠올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의무의 뉘앙스 말고도 물증으로부터 기반된 강력한 추측의 뉘앙스, 무엇임에 분명하다, 무엇임에 틀림없다라는 뉘앙스도 함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 같이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과거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있을 때 과거에 뭐뭐이었던 것이 틀림없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조동사 must를 활용하여 표현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싱글인 친구의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싱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친구의 집에 가니까 웬 결혼사진이 하나 있는 겁니다. 결혼사진에 제 친구와 한 여자, 제가 모르는 여자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지, 이 친구 싱글인데 웬 결혼사진이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며칠 전에 이 친구와 제가 바에 갔을 때 들었던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친구와 제가 바에서 한잔을 하면서 건배를 하는데 문득 이 친구의 손가락이 눈에 들어와서 그 손가락을 보니 뭔가 반지 자국이 남아있는 거죠. 뚜렷하게. 뭐지? 웬 반지 자국이지? 이 친구 분명히 싱글인데? 했던 그 생각도 저에게 갑자기 떠올랐던 겁니다. 결혼식 사진과 손가락에 남아있는 반지 자국, 저에게 갑자기 강력한 두 개의 물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두 개의 물증에서부터 비롯된 확신을 가지고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친구 그냥 싱글이 아니라 돌싱인 게 분명하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돌싱인 게 분명하구나 라는 이 강력한 추측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must를 사용해서 he must be dolsing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과거 사실에 대한 분명한 추측을 하려고 하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 기혼이었었구나, 이 친구 결혼을 했었구나 라고 표현을 해보려고 하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must라는 조동사가 ed 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동사들이 과거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ed 폼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must라는 동사만큼은 세상 모든 동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ed 폼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라는 것이죠. 이 must라는 조동사가 ed 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must라는 조동사만으로는 이제 과거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증에 기반한 강력한 과거에 대한 추측을 표현할 때는 ed 폼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고 이 다른 무언가는 바로 have pp 폼이 되겠습니다. 영어에서 have pp 폼이 ed 폼과 더불어서 과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사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결혼을 했었던 게 분명하네, 이 친구가 기혼이었던 게 아주 분명하구나 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he must have been married, must have pp를 사용하셔서 must have been married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에서 추측의 뉘앙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추측의 뉘앙스를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의 육감에 기반한 추측과 심증에 기반한 추측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렸었고, 혹시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추측의 뉘앙스에 대해서 살펴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무언가에 대한 강력한 물증이 있을 때 그 물증으로부터 비롯된 강력한 확신을 영어가 must라는 조동사를 사용하여 어떻게 현재에 대해서 표현하는지, 지금 무엇인 것이 분명해, 혹은 과거에 대해서 그때 그랬었던 게 분명해 라는 뉘앙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성의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배경으로 얼마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심증이 있을 때, 혹은 물증이 있을 때, 아니면 나의 육감에 의존한 추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 다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과 그리고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추측의 표현들을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신다면 우리의 영어 독립에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항상 중요한 내용인데 짧게 압축드려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과 친절 가득한 답변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솔트 잉글리시 코치 데니였습니다.